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산책처럼 사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 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충돌하다 할 때 이제 충자겠죠. 그래서 이제 청간충이 있고 지지충,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지지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. 이제 충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추후에 그 충의 개념에 대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저희가 일단 제일 먼저 꺼내야 될 얘기는요.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 청가는 상생상극으로 보고, 이제 수생목, 목생화, 화생, 토토생금, 금생수 이걸로 보고, 이제 지지는 형충파해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이론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요, 이 충이라는 건 그렇게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. 네. 보통은 이제 저희가 충을 안 좋은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사실 충은 안 좋은 개념은 아니고요. 그 해당 지지와 충돌을 해서 어떤 변화를 꾀한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합이라고 하면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하고, 또 충이라 그러면 왠지 막 이렇게 충돌하는 거니까 안 좋게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되려 충보다는 합이 더 안 좋을 때가 많아요. 왜냐면은 어떤 기운을 묶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걸 이제 합거라고 그러죠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충하고 합, 뭐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, 뭐 약간 이런 개념이긴 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엄마가 더 좋다? 그러니까 충이 더 좋다? 네. 괜한 편견을 또 만들어 드린 게 아닌지 싶습니다. 자,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은 청가는 그 생극재화로 보고, 지지는 형충파해로 본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. 뭐 이를테면은 갑목일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 아예 그냥 갑신일주라고 해볼게요. 갑신일주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자, 그런데 이 갑목은 대단히 신약하단 말이죠. 자, 근데 그 상황에서 인목이 들어와서 인신충을 때린다. 그럼 이걸 안 좋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죠. 아니라는 겁니다. 네, 왜냐면은 신약한 갑목에게 인목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 대기를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. 네, 이게 인신충이 있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. 그리고 이제 형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. 저희가 이제 뭐 축술미 사명, 인사신 사명 이런 거 대단히 무서워하는데, 어, 이게 판검사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인사신 사명, 축술미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러면 이 형살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논리로 따지면은 이분들은 뭐 몇 년에 한 번씩, 네, 뭐 12년에 최소한 한 3번씩 또는 4번씩 그 사명살을 계속 맞으면서 살아간다는 얘기가 돼요.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, 신강하고 또는 신왕한 사주에서, 즉 사주가 힘이 좋은데 밑에 어떤 인사신사명 또는 축술미 사명살이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안 좋게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. 네, 이, 이 사명살의 어떤 조정 작용을 내가 견딜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히 길해지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 충이 나타내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기본적인 것들 좀 말씀드리면요. 이거는 좀 작은 글씨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. 네. 인목이 있고 신금이 있고, 네, 이렇게요. 자, 이렇게 연주하고 월주에 저렇게 충살이 있는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모친하고 사이가 썩 좋지 않았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.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. 바로 여기 월지가 모친의 자리죠. 네, 여기다 제가 월이라고 써놓겠습니다. 그냥, 네,
모친의 자리이기 때문에 모친의 자리를 인신충으로 때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친하고 이제 초년이라는 건 이제 학생 때 사이가 좀 안 좋았다.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배우자궁하고 이렇게 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요. 여기는 내 모친 자리죠. 여기는 내 배우자 자리고요. 내 모친이 배우자를 탐탁치 않게 여길 수 있다. 또는 내 배우자가 나의 모친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시지에 있다라는 거는 이 시지는 자식 자리겠죠. 그러니까 자식과 내 배우자 또는 내가 사이가 좀 안 좋을 수 있다. 내 말년에 이제 또는 자식을 낳고 나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 충살이래. 그 충이 들어올 때는 이동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. 특히 이제 언제 이동을 하게 되냐면요. 이 월지를 충하는 기운이 들어올 때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 월지라는 거는 내 사주 속의 세계관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. 만약에 월지에 오화가 있다. 그러면 내 사주 속의 세계관은 이제 어떤 공간적 배경은 여름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자수가 들어와서 자오충을 맞았다. 그러면 공간적 배경이 겨울로 바뀌어 버리겠죠. 그렇기 때문에 월지를 충할 때 어떤 이사라든가 또는 이직이라든가 어떤 이동이 좀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역마살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. 각 계절의 앞 글자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역마살입니다. 이제 역마살에 대한 영상도 곧 올려드리긴 할 텐데요. 이렇게 인묘진의 인, 그리고 사오미의 사, 신유술의 신, 해자축의 해. 각 계절의 앞 글자가 역마살이에요. 그래서 사주 원국에 역마살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요 네 글자가 많으신 분들은 평소에도 이동을 대단히 많이 하시고 좀 활동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지충이든 청간충이든 충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돌파력 같은 게 있으세요.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당하고 살다가 에잇 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. 그럼 거꾸로 청간이나 지지에 합이 많으신 분들은 좀 반대예요. 많이 유순하시고 합이 너무 많다. 거의 모든 그 뭐 한두 개 빼고는 지지와 청간이 다 합을 이루고 있다. 그러면은 너무 유순한 거를 넘어서서 조금 의심이 많은 사람이 돼버리게 됩니다. 왜냐면은 이 합이 많다라는 거는 좀 안정적인 기운이거든요. 안정적인 기운이 너무 많아 버리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. 그런데 내 주변 환경은 변화한다는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심이 좀 많아지는 코드가 되고요. 이제 반면에 이제 충이 많은 사람들은 내 사주 속에서 뭔가 충돌하는 기운이 많다라는 거죠. 기운들끼리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잘 있다가도 뭔가를 이렇게 탁 치고 나가는 그런 기운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역마살 말씀드렸잖아요. 월지나 일지에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 이민년에 큰 이동수가 있으시겠습니다. 네, 내년에 이제 이민년의 임목은 역마죠. 역마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큰 이동수가 있으실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이제 월지를 충하게 되면 이동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일진을 충해도 이동수가 생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.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. 월주는 내가 속한 조직을 나타내고요. 그러니까 직장이 되겠죠. 그리고 일주는 나 자신을 나타냅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지나 월지를 충하게 될 때에는 이동수가 생긴다라는 거, 이제 이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충하는 기운이 들어올 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언제, 그러니까 몇 월 달에 이 충이 일어나느냐,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예시를 들어봐 드리겠습니다.
갑신일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사주 원국에 신금을 내가 갖고 있죠. 자, 그런데 내년에 임목이 들어왔습니다. 임목이 이렇게 들어와서 충을 하겠죠. 그럼 이제 이동하는 건 알겠는데 몇 월 달에 이동을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. 그때는요, 월운에서 다시 신금이 들어올 때 충돌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신월이 되겠죠. 8월 달이 되겠죠. 근데 사주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. 원리를 설명드리면요. 세운에서 임목이 들어왔죠. 그럼 1년 내내 얘가 떠 있는 거예요, 그냥. 그럼 일단 인월, 그러니까 2월 달에 약하게 어떤 충돌이 한번 일어나긴 하겠죠.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기는 힘들고요. 그럼 1년 내내 얘는 좀 큰 글씨로 해야 되겠네요. 뭔가 이해를 돕기 위해. 1년 내내 얘가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. 네. 근데 언제 이 충이 가중되느냐? 내가 사주 원국에 갖고 있는 이 글자가 다시 들어올 때, 즉 만약에 갑신일주시라면은 내년 임인년에 신월에 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이제 어떤 형태로든 뭐 지금 코로나가 변종이 하나가 더 들어왔잖아요. 근데 어떤 형태로든 그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코로나가 종식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이제 코로나가 조금 멀어지게 될 거라는 거를 저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는 역마살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걸려도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이동하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임수랑 같이 들어옵니다. 이 임수는 광역 역마를 뜻합니다. 만약에 어떤 분께서 사주 원국에 이제 임수가 힘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. 임수가 힘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은 네, 임수가 이렇게 두 개 연달아서 힘 강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임수가 하나뿐이어도 그 임수의 힘이 대단히 많이 쏠려 있다. 그러시다면 내년에 해외 가시는 거세요. 네. 왜냐면 이 임수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임수가 또 들어오면은 해외를 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십니다. 이제 그 부분은 역마 부분에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거든요. 왜냐하면 천간에 임수가 힘이 강하거나 임수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거나 이런 분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? 대단히 많겠죠. 근데 지지에서도 역마살인 임목이 들어왔잖아요. 그럼 이거는 그냥 해외 나가는 거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됐든 종식이 됐든 어떤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다라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이 좋은 거고 충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충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다. 그 충이 들어올 때 그 해에 들어오는 기운이 나한테 좋은 기운이면 되려 좋게 작용을 한다. 하지만 반대로 그 충의 작용이 일어날 때 그 들어오는 운이 나한테 안 좋은 운이라면 나한테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이 맞다.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친 자리 관련해서 여기 끼고 충이 있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초년의 모친과 사이가 안 좋았고 배우자 자리와 이제 충이 형성이 되고 있으면은 내 모친과 내 배우자가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일지와 시지가 충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자식들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. 이제 그 말씀 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역마살끼리 충할 때는 조금 큰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.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충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뿌잉.